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탁월한 멘토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김승우 회장님의 삶의 지혜와 통찰을 들으며 좋은 멘토와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 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악수나 한 번 하고 과자나 집어먹고 오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난 후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샴페인에 과자나 집어먹기보단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 특정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회 사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기에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밥값 낼 생각을 안 하기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내가 상대를 연예인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친구 사이라면 최소한 밥값 정도는 돌아가면서 내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식당 직원이나 손님들이 두리번거리고 사인을 받아간다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빌미로 주위에 자랑할 이유도 없다.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 나 스스로가 그들보다 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더 부자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들 나이쯤에는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된 젊은 기업가들을 자수성가한 식당 주인보다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자랑할 사람들은 나보다 학문이 깊고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이나 지혜가 많은 선생들이다. 권력이나 인기에 무심하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함부로 넘을 수 없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도 내게 굴욕감이나 자신감의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높게 날 수 있게 돕는 도구이기에 얼마든지 존중을 표해도 상관이 없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겸손을 핑계로 자신을 낮은 단계에 놓으면 노예의 모습을 갖춘다. 자기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내 자유를 가져가 달라고 결정권 자체를 양보한다. 이런 사람은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축제가 열리면 참여자가 아닌 행사 도우미로 자신을 낮춰놓는다. 자신의 인생이란 축제에도
여전히 남처럼 행사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면 고착화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결국 버림받게 된다. 버림받은 후엔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자신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하는지 원망하게 된다. 동네에서 남편이 바람나면 동네 사람은 다 알아도 마누라만 모르듯이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수정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 흔히 정신을 차리고자 각오할 때 머리를 흔들어 시선을 똑바로 하곤 한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수정한 후에 바로 세상을 마주보는 것이다.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이나 주변의 호의 혹은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걸맞은 장소에 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자제하고 거만한 무리들이나 불량배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성장할수록 선생님 혹은 스승, 더 커서는 신문, 잡지, TV, 책 등으로 기준이 옮겨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듯 나의 기준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온 세상이 같아져서 세상 전체와 내가 견주어야 할 정도로 자라야 한다. 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나다.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자존감이 탄생한다.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자존감이 파괴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의문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과 언제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정지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며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되며 변하지 않는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가지면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하고 소통한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이다. 유비는 아들을 이렇게 훈계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마련이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내가 사유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한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 대하듯 애틋하게 바라봐야 한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의 자유를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쓸데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한 장이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제가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한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약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가 그를 도우러 올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이다. 지극히 이타적인 행위가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 바로 그가 나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마음속 퇴비더미 만들기.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던지 상관이 없다. 대여섯 명만 한 그룹에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많은 여러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직원들, 관리자들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과 각기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내보낸다면 이 모임들 중 살아남을 모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온갖 말들이 들려온다. 사람은 좋은데로 시작하는 흉보기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으로 시작하는 비난.
심사숙고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로 시작하는 편가르기 등 많은 배설물들이 날아온다. 이런 말들은 똥이다. 인간의 생각이 깊지 못해 잘못 만들어낸 냄새나는 똥이다. 누군가를 자신의 판단대로 남들도 판단해 주길 바라며 편을 가르고 은연중에 비난하고 흉을 보는 모든 것들은 똥이다. 나는 누군가 내게 생각의 똥바가지를 뿌려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똥을 내게 뿌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견 혹은 고시무의 진언 등으로 포장해도 그 안은 역시 똥이다. 그런데 이 똥을 받자마자 그대로 던져버린다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똥물을 엎어쓰고 모두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런 일은 똥을 만든 사람과 이들 대신 뿌려줄 사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똥판을 만들 수 있다. 누구든지 이런 똥을 나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말하고 이를 받는다면 마음속에 가두어 삭혀서 나중에 퇴비로 만들어야 한다. 화분가리를 할 때면 22kg짜리 퇴비를 몇 개 사온다. 봉투를 열고 손을 쑥 넣는 순간 흙과 여러 미생물들이 발효되어 나는 시큼한 듯 구수한 냄새가 코로 들어온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발효되어 온기 따뜻한 퇴비가 되어 있었다. 잘 만들어진 퇴비는 좋은 냄새가 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비옥한 토양이란 유기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유기물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양분이며 퇴비에는 이런 유기물이 가득하다. 퇴비 더미의 성분은 대부분의 밭이나 집안에서 나오는 유기물 쓰레기들이지만 가장 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나 짐승의 배설물이다.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 퇴비를 만들 퇴비 더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한다. 주변에서 전해주는 마음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오래 삭혀 놓았다가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야 주변에 뿌려주면 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그런 사람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우리들 사이의 진정한 리더이다. 아랫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평가를 듣고 바로 그 사람을 함께 비난하거나 심지어 그 비난을 전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아직 똥이 퇴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비판이나 내가 받은 욕 중에 정말 내가 받아도 당연하다고 느낀 것이 몇이나 있는가. 그러니 다른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직접 해야 하며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쓰레기나 똥이 퇴비가 되고 비료가 되는 과정이다. 퇴비 더미를 만들어 놓으려면 내 안에서는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걸 감싸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견뎌야 한다. 이를 견디지 않으면 과적이 와해되기도 하고 몇십 년 친구들이 편을 갈라 나뉘고 유능한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결국엔 밥값만 축내는 한 달짜리 친구들만 모여있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은 스스로의 축적된 사고와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어린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오는 판단과 환경은 나를 망칠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한 믿음은 위험하다. 그렇게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정신적 노예로 추락한다. 나 스스로가 나의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주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때뿐임을 알고 인생의 지배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동이 바로 내 마음속 퇴비를 만드는 행동이다.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상대와 통하기 위해 우리는 대화한다. 대화의 목적은 이해다. 남을 이해시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한다. 그런데 목적과 달리 대화가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는 말의 양에 있다. 나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해는 점점 멀어진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의 양은 미니스커트 같은 것이란 표현이 있다.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짧지만 주제를 다룰 만큼은 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도 식사 시간을 앞두고 기도가 길어지면 신도는 짜증나기 마련이다. 평생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주례사도 다시 한 번과 마지막으로가 이어지면 앞에 멋진 내용은 잊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구조상 위에 있는 것처럼 인지되지만 사실 내가 완벽하게 위에 있다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다. 듣는 리더는 존중을 받지만 말하는 리더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기에 돌아서서 실망한다.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는 그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나 친구의 말을 듣다 생각나는 말이 생기면 말의 의미 파악을 중단한다. 그리고 말을 끊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이어지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자랑과 예의적인 칭찬만 왔다 갔다 하는 수다로 변질된다. 사실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빈도에 비해 대화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적다. 어쩌면 대화법이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할 줄 알면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대화의 기술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승마 조련학과나 테마파크 디자인과, 치킨, 피자, 디저트를 개발하는 학과도 있는데 대화학과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남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을 리 없다. 사실 대화법 관련 테크닉 기술을 담은 책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맞장구를 쳐주라든가 유머 몇 가지를 기억했다가 적절할 때 사용하라는 식이다. 상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듣고 있음을 암시하라고 가르치기 바쁘다. 중간중간 리액션이 담긴 응, 그래요라는 말을 넣으라는 당부도 물론 잊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 모두 대화의 본질을 벗어난 헛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누구든 언젠가 어디서든 한 번쯤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진정한 섹스와 같이 테크닉이나 기교가 필요 없다. 서로 몰입하고 공감하고 대화 도중에 위안과 이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준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이 시간 이후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 도중 생각난 다른 일들을 생각하거나 나는 더 크게 다친 적이 있다며 정강이를 걷어 올려서도 안 된다. 그저 완벽하게 그의 말과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과 완벽하게 동일한 경우는 없다. 그가 부모를 잃었다 말을 할 때 자신도 부모를 잃었을 때의 느낌은 공감되겠지만 그의 경험과 내 경험은 다른 것이기에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대에게 나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최악이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더불어 대화는 자랑할 기회가 결코 아니다. 상대가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흐름을 따르면 그 대화에 맞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의 대화의 방향을 바꿔 맥을 끊게 한다. 흐름을 따르지 않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는 당신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몇 번 어수룩한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는 본심을 말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잘 듣는 것이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상대가 마음을 열어 가슴 깊은 곳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사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능하다. 말은 빨리 해도 분당 2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00개 정도의 단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2번 말하면 1번만 말해야 적당하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기에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주목하고 내가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류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에 있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것이 대화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것은 교류이다. 상대가 말을 하고 내가 공감하는 순간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눈에 띈다. 돌도 날아오고 화살도 날아온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화살이 날아오는 이유는 날고 있는 그 자체가 이유이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은 누군가 떨어뜨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볼테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라고 말했다. 가진 수단으로 누군가 자신을 헐뜯더라도 같이 대응하거나 더 모질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방과 비난에 맞대응하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거나 앞으로 나서면 이유 없이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의 호의와 애정이 깊고 다정해도 가벼이 그들 가운데 상석으로 올라서면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들의 호의는 적의로 변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호의는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비난과 뿌리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한 것은 나쁘다. 칭찬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주역에 잠룡, 물룡이란 말이 있듯이 세상을 급히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나의 올바름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자신의 도리에 맞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남의 칭찬과 비난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바꿀 이유가 없어진다. 위대한 사람은 비범한 원리를 찾았다고 하거나 뛰어난 행동으로 남들을 현혹시키지 않는다. 남들보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졸렬하고 유치해 보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 속에서 벗어나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상태, 즉 초연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완벽한 자유이며 가장 멋진 인간으로 사는 길이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사람들은 흔히 솔직함을 정직함으로 착각한다.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하고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을 말한다. 마음이 빠진 숨김없는 바르고 고듬은 날카로운 부엌칼과 같다. 상대를 위해 요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못한 것이 없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고도 몰랐으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신은 참 뚱뚱하군요. 당신은 얼굴이 커서 소처럼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다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그냥 무례다. 내가 왜 남의 감정에까지 사과를 해야 하냐고 당돌이 되묻는 사람도 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말만 해도 광분할 사람 중에 하나다. 남의 입장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으니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인 탓이다.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거나 이해받지는 못한다. 칼을 휘두르고 놀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것과 같다. 마음도 몸처럼 상처를 입고 그 상처의 흔적이 오래 남는다. 솔직함에 마음이 빠지면 말은 칼이 된다. 남을 이해하면 나의 실수가 보인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충고로 부르던지 고언으로 부르던지 농담으로 부르던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르던지 상관없다. 설령 당신의 말이 요점을 담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참견일 뿐이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는 말이거나 이번 기회에 의젓함을 보여 잘난 척하려는 의도이다. 때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려는 욕구가 태반이다. 설령 진심을 담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경우는 드물고 사실이라 해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러니 충고는 상대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원하지도 않는 충고를 충고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마음에 칼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기 바란다. 흔히들 솔직하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인 가치다. 솔직함은 자신의 판단일 뿐이다. 당신은 게으르다. 왜 이렇게 오만해요?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요? 2번이나 이혼하셨다고요? 아이를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나요? 피부가 엉망이군요. 아니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패션 감각이 형편없군요. 이 음식은 맛이 없어. 너는 그 얼굴에 밥이 넘어가니? 같은 모든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놓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의견은 진실일 수 없고 진실이라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무례함은 모든 진실조차 날려버리는데 의견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직함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예의를 차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과 숨김없이 바르고 곱게 말하는 솔직함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고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걸 아무데나 내놓고 다니고 흔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다. 그것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내놓은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주위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을 다시 하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고 근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신은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일 수 있다. 여기까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